대낮에 LA 한인타운을 걸어가던 한인 할머니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한인을 노린 인종증오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한인타운 부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갱단들의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준이 오렌지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간 첫날, 한인타운은 활기차고 활발해졌습니다. 수용 인원이 50%까지 올라간 대부분 업소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LA 부근 잉그루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을 느낀 많은 한인들은 놀라서 잠에서 깨는 등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됐다는 지표들이 잇따랐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LA 한인타운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4월 5일 이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인을 노리는 인종증오범죄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낮에 LA 한인타운 한복판을 걸어가던 한인 할머니가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한동안 욕설까지 마구 퍼부었습니다. 경찰은 인종 혐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오쯤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섰던 60대 한인 데보라 김 할머니. 제임스 해무드와 하버드길 사거리 부근에서 라티노로 보이는 20대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용의자는 김 할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총을 가진 용의자가 다가오자 김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손세정제 스프레이를 꺼내 용의자 얼굴에 뿌렸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총을 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면서 스프레이를 그냥 얼굴에다가 왜 그러는데 하고 얼굴에다 뿌렸어요. 뭐가 슝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총에서 쏜 것 같아요. 쏘았는데 용의자에게 저항하던 김 할머니는 무려 5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눈 주위 등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폭행 과정에서 김 할머니에게 계속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스프레이를 받으니까 그거를 감각을 모르니까 이 총을 막 이렇게 짚더니 그 끄트머리를 총 뒤로 막 이거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만질 수도 없이 아파요. 네, 욕 막 하더라고요. 막 때리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김 할머니가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동안 지나가던 차량들은 할머니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크락션 한 번도 안 누르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아무도 그 더군다나 신호등에 있는데 신호등에서 보면서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용의자는 김 할머니의 가방이나 금품을 노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인을 노린 인종증오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We've had a recent increase in hate crimes in the city of Los Angeles, and a lot of it is actually aimed toward elderly Asians. If you're a victim of a hate crime, please call the police. That way we can take a report, track the trend, locate these suspects and arrest them.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아시안 인종 혐오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치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아시아 혐오 반대 피켓을 든 사람들이 뉴욕의 상징인 브루클린 다리 위를 행진합니다. Hate for anyone is hate for all, you know, and I just want us all to kind of live together and coexist, and I feel like there should be no negativity between anyone. 아시아 혐오 범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선 오늘 산책을 하던 50대 아시아계 여성이 20대 백인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미 전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아시아계 상대 혐오 범죄는 모두 122건, 1년 전인 2019년 49건에서 15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2019년 3건에서 2020년 28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4월 기준으로 벌써 35건이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Our bill, it's called the COVID-19 Hate Crimes Act, would address the rise of hate crimes and violence targeted at Asian Americans by designating a specific person at DOJ. 뿌리 깊은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아시아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최근에는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갱 관련 사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갱단들까지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갱이 관련된 총격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망치와 도끼를 든 용의자가 멈추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합니다. 경찰이 전기 총격기를 쏘자 경찰을 향해 도끼를 던지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경찰에 저항하던 남성은 결국 경찰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LA 한인타운 부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갱 멤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he report shows that the incident has a possibility of being gang-related, but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어젯밤 9시쯤에는 LA 한인타운 7가와 웨스트모어랜드 길 선상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 용의자 2명이 차량 안에서 아파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겁니다. 경찰은 역시 갱이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팬데믹 기간 한동안 잠잠했던 갱 관련 총격 사건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던 갱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일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 총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ither there are less people on the street to be victimized, or the individuals or the gangsters that were victimizing people, they were actually adhering to the rules. 경찰은 갱 관련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불안하죠. 엄청 불안하죠. 그래 이 집을 떠야 되겠다 하면서 안 떴지. 그 다음에는 경찰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고 별로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아시안 혐오 분위기에 더해 갱 관련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늘은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방역 기준이 한 단계 더 내려간 오렌지 티어 첫날입니다. 대부분 한인업소들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LA 한인타운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LA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위험 등급이 오렌지로 내려간 첫날, 식당 주방에 주문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손님과 종업원은 반가워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점심을 나가서 사 먹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오늘부터 식당을 연다 그래서 또 이 설렁탕은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먹어야 맛있지 투고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위험 등급이 또 한 단계 낮아지면서 투고만 해오던 식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깃집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한 70%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요. 저희 집도 이제 오늘부터 50% 오픈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당 영업을 포기하고 투고 장사에만 주력해오다 오늘 식당을 오픈한 겁니다. 소형 식당들이 예전 모습을 상당 부분을 되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잇따르면서 매출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수용 인원이 50%까지 허용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투고하시는 분들이 우선 다이닝 하니까 많이 와서 앉아서 드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 단골 손님들은 특히 더 반가워하면서 와서 다 드시고 가시는 분위기였어요. 또 다른 소형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당은 오늘 저녁부터 실내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내 영업을 하기 위해 테이블 배치 등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가면서 한인타운 식당가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하지만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선 최근 740곳 이상의 학교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미시간과 매사추세츠주 지역에서도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정상화된 학교가 감염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What we're seeing is pockets of infection around the country, particularly in younger people who haven't been vaccinated and also in school-age children.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의 감염 확산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주의 고령층 입원 환자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 데 비해 20대는 31%, 40대는 48%나 늘었습니다.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층은 절반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젊은 층은 아직 대부분 백신을 맞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감염력이 훨씬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What we know from the past year of the pandemic is that we tend to trend about 3 to 4 weeks behind Europe.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다행히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제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은 대량 물량의 가속도까지 붙으면서 다른 나라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6만 3천여 명. 이미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소의 마이클 오스터홈 소장은 앞으로 두세 달이 4차 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400여 명의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는 미시간주 등 중서부가 4차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빨라지고 있는 백신 보급이 4차 대유행을 막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코로나 백신 하루 접종분이 400만 회를 넘기면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은 하루 최대 400만 명이 백신을 맞고 있어 점점 통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빠른 봉쇄 해제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코로나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봉쇄 정책을 다시 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독일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성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백신 접종자도 진단검사 결과 없이 음성인 사람들과 함께 상점이나 미용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fang Mai werden 20% der Deutschen geimpft sein können und das wird jetzt immer weiter im zweiten Quartal. 유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영국은 오는 10일부터 미용실, 옷가게 등 비필수 상점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일상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 36%가 백신 1회 이상을 접종한 칠레에선 최근 확산세가 오히려 더 가팔라지며 선거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고 브라질에선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하루 사망자가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자의 여행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는 등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으로의 복귀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 감염자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 접종률과 확산 추세를 점검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기준 국가별 백신 접종률입니다. 전체 인구 중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스라엘은 60%, 영국은 46%로 선두권, 프랑스 13%, 독일 11.5%로 중위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지난해 정점을 찍던 확산세가 올해 들어 주춤했는데 지난달 20일쯤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의 코로나19 추세입니다. 다른 국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난달 20일쯤부터 되레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을 한 차례 맞은 국민이 50%에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2주 뒤부터 감염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브라운 의대 보건학장은 2번 접종한 사람이 인구의 55%가 되면 감염이 90%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0% 이상이면 방어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좀 덜 하느냐의 문제지. 백신 접종 뒤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할지, 변이에도 제대로 효과를 낼지도 집단 면역의 시기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현재로선 국민 50%가 한 번이라도 빨리 접종받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4분쯤 LA시 부근인 잉글우드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4시 15분쯤에는 규모 3.0, 2.5의 지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진앙지가 LA 한인타운과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한인들은 새벽 잠에서 깰 정도의 지진을 직접 느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인한 특별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 연방재무부 장관. G10 국가들과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입니다. 김종훈 특파원이 뉴욕에서 취재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 주요 20개국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e can use a global minimum tax to make sure the global economy thrives based on a more level playing field. 옐런 장관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내리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법인세 인상 방침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The tax was 36%. It's now down to 21%. And the idea that's bizarre. We were talking about a 28% tax that everybody thought was just fair.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투자 사업을 위해선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주도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망언 논문의 저자인 램지어 교수가 일본 우익단체의 임원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극우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일본 문명연구포럼이라는 우익단체입니다. 이서명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 논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램지어 교수. 램지어 교수와 일본 우익 접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익 성향 연구단체 일본 문명 연구포럼 임원진 명단에는 램지어 교수의 이름이 명기돼 있습니다. 임원 9명 가운데 일본인이 아닌 학자는 램지어 교수를 비롯해 제이슨 모건 교수 등 총 3명입니다. 이 단체 학자들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단은 램지어 교수를 초청해 특별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명 연구 포럼은 램지어 교수의 임원 재직 사실이 밝혀진 뒤 홈페이지에서 그가 포함된 임명 명단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13% 오른 33,52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07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팬데믹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와 공급관리협회가 공개하는 PMI 지수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한인 모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돌을 던진 20대 남성이 전격 기소됐습니다. 인종증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인종증오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국제공항 인근 세플베다 블루버드 터널 내 일부 차선이 오늘 밤부터 4일 동안 차단됩니다. 공항 측은 터널 벽면 청소를 위해 오늘부터 4일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부 차선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무료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북가주까지 확대합니다. 가정상담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지원으로 북가주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인 AACI와 파트너십을 통해 언어와 체류 신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북가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원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뉴욕시의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베라자노, 네로우 브릿지 등 7개 교량과 2개 터널의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지와 기저귀, 시리얼 등의 소비재 가격이 인상됩니다. 생필품 제조업체인 킴벌리 클라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오는 6월부터 화장지 브랜드 스캇과 기저귀 하기스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의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레필 지역 경찰은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29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유혹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무난한 승리가 이미 결정됐다. 한국 여야는 이렇게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상대방의 의혹을 집중 공격하는 치열한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뇌곡동 처가 땅 보상 관련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야말로 거짓말 후보라고 맞섰습니다. 재보선에 후보를 안 내기로 했던 민주당이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땅이 없는데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 약속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또 30년 된 임대 아파트를 부수고 짓겠다 그러는데 6개 단지에 10,000 가구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76,000 가구라고 하니까 박 후보는 재건축 용적률 상승과 공공부지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용적률 높이고요. 예. 저것을 설계를 지금보다 그 1, 2인 가구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용산 참사 책임론, 현 정부 공시가격 상승 등을 두고도 두 후보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한국의 여야는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여당은 박빙의 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야당은 큰 변수가 없는 무난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판세 분석, 지난주부터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재보선 사상 최고치인 20.54%의 사전 투표율이 근거입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서울 노원, 도봉, 구로 등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여당이 대승했던 3년 전 지방선거보다 올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샤이 진보가 투표 당일 결집한다면 서울과 부산 모두 1% 이내의 박빙 승부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판세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폭발하니까 결국 가서 저희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고. 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3%포인트 이상 늘어났는데 서울 전체 증가율보다도 높았던 만큼 야당 표가 쏟아졌을 거란 분석도 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는 변수가 되지 못할 거라며 투표율이 50%를 넘길 경우 무난히 승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결국 접기로 했습니다. 5조 원의 적자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 피처폰의 인기로 LG전자 모바일 사업은 한때 세계 시장 3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보다 뒤늦게 스마트폰에 진출한 것이 결정적 실패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적자 5조 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7월 31일자로 26년 만에 폰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등과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0%였던 LG의 사업 포기로 삼성전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애플로 가야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계속 쓰는 사람이 애플 아이폰을 새로 쓰려면은 솔직히 좀 약간 부담되거든요. 삼성전자뿐인 거죠. 샤오미 등 중국 제품도 중저가 시장에서 일부 약진하겠지만 브랜드 신뢰도가 낮은 게 한계입니다. LG전자는 사업 종료 뒤에도 품질 보증이나 수리, OS 업그레이드 등 사후 관리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의 이제 소모품은 기존 제품의 부품 보유 기간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700여 명의 모바일 사업부 인력은 계열사로 재배치하고 차세대 TV, 로봇 등 핵심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이어갑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5.18을 전후한 1년 기간의 중요한 자료들 모두 진상조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했던 당시의 A급 기밀 문서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인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도심 거리에 나타난 차륜형 장갑차 사진입니다. 그동안 최초 발포 장갑차가 궤도형이 아니라 바퀴를 장착한 차륜형이라는 진술이 잇따랐는데 그 존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 뒷받침할 수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국정원은 이 사진을 포함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중요 보고서 17건과 사진 204장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에 넘겼습니다. 중요 보고서 분량은 832페이지라고 밝혔는데 SBS 취재 결과 중앙정보부가 1979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청와대에 극비리에 보고했던 문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인 A급 기밀 문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발생 6개월 전부터 청와대에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논란이 이어졌던 전두환 신군부의 5.18 사전기획설의 진위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가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980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의 문건에 대해선 이미 분석 중이라며 이번 문건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넘겨받은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인을 노린 인종 증오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낮에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지역에서는 한인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에 돌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인 업소에 불을 지르고 한인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고 한인 여성이 탄 차량에 돌을 던지고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한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한인타운의 치안과 방문, 오롯이 올림픽 경찰서의 몫입니다. 이부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